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3%가 나라를 구했다는 칭찬이 국민들 사이에서 자자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의 7시간 녹음 파일이 나라를 구했다는 칭찬이 자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힘당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도 모자라 어제 김기현을 필두로 해서 MBC에 떼거리로 몰려가 집단 항의를 했었지요. 특히 이날 김건희 쪽 홍종기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김건희가 매우 연약한 여성이랍니다. 감성팔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를 누가 연약한 여성이라고 볼까요? 그럴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인데 연약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딸에게는 지금도 기레기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스토커 짓을 하는 데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거드는 자들이 이럴 때는 연약한 여성을 내세우다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거품을 물며 녹음 파일 방송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법원은 국힘당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인용이라는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방송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부장판사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름 고민을 한 판결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에 김건희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그리고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그리고 정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채권자 김건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중에 김건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건희의 발언. 두 번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다소 강한 어조라는 뜻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세 번째, 정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들입니다. 이거 빼고 전부 방송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설령 MBC에서 방송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진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제 국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판만 더 키워준 꼴이 된 것이죠.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홍보도 아주 그냥 시끌시끌하게 해주셨으니 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리야 라고 궁금해하던 국민들이 일요일에 방송될 스트레이트에 모여 앉아 그 내용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의 안티는 국힘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든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 여러 방송사를 압박하고 법원까지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홍보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궁금증이 더 생긴다는 걸 왜 모르는 것일까요? 마치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 명절 특집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는 듯 설렙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에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본방 사수입니다. 시청률 한 50%까지 끌어올려야 할 텐데 말이죠. 또한 열린공감에서도 서울의 소리 녹음 파일과는 별개로 열린공감이 제보받은 또 다른 윤핵관의 녹취록과 새로운 김건희의 녹취도 공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이번 대선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번 일요일 8시 이후에 MBC 절대 시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보고 싶을까요? 안 볼까요? 아이 궁금해라.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편 한동안 중지됐던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일정이 재개됐습니다. 어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은 이재명 후보를 환호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날 이재명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아주 강하게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을 바꾸는 것이다. 청춘의 시기에 2년 가까이 군복무하니 최저임금은 줘야 하지 않냐?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한다고 내가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병사 월급 200만 원 바로 할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여성가족부 기능을 바꾸면 되고 이름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런데 성평등 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이래버리면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논란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월호 사건 당시에 해경을 해체했던 박근혜를 빗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제2부속실을 없애버린다는 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다. 해경이 잘못했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 지휘관이 잘못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지 제도를 없애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 기록과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하셨고 수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맨손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탄압과 공격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상처도 많고 이미지도 나쁘고 조직도 돈도 백도 없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라고 감사함을 표하셨고 더 많은 지지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은 정권 교체라는 말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밖에 모르는 윤석열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짧은 단어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방역 패스 철회. 그런데 오늘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전부 갈등을 유발하는 구호들 뿐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이죠. 참 바보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들은 극으로 치우친 이러한 메시지에 등을 돌린다는 걸 윤석열은 모르는 겁니다. 주적이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선제, 타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은 늘 위험 요소니까 아예 전장을 한판 벌이자라는 것입니까? 메시지 자체가 극단에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